안녕하세요. 토유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했던 대로 잉크 흐름 얘기로 돌아와 봤습니다. 몇 주 뒤에 갖고 올까 하다가 어차피 다른 거를 할 때도 잉크 얘기가 결부지어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빨리 찍어서 올려놓자 싶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바로 들고 와버렸어요. 오늘의 두 갈식 표현은 여기 다 제가 표로 이미 해놨습니다. 이거 보면 오늘 요약 끝. 늘 얘기하지만 제가 말로 풀어서 설명하는 거하고 요약을 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제 말 또 봐주세요. 오늘도. 자, 그리고 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아시죠? 찡긋. 동영상 공유. 그거는 뭐 제가 좀 더 유명해질 수 있게 도와드려. 아무튼 자, 먼저 흐름은 농도하고 같은가요? 라고 처음에 써놨고 여기다 짝대기를 쫙 대차게 그어버렸어요. 농도에 의해서 무조건 흐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 맞아요. 보통 농도가 묽은 애들이 이 펑펑이로 가기 쉽고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농도가 짙다고 해서 무조건 박하게 간다? 그건 또 아니거든요. 같은 농도로 느껴져도 어떤 애들은 적당하고 어떤 애들은 박하고 그게 나뉘어요. 그러니까 그게 흐름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따 일단 흐름 얘기는 이따 본격적으로 할 거니까 내비두고 농도 얘기를 하자면 농도의 묽음과 묽지 않음 그걸로 가리는 거는 어차피 이제 잉크라는 거는 어차피 물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막 이렇게 꾸덕꾸덕하고 막 그런 정도의 것은 찾기가 힘들죠. 아무래도 물감이라던가 그런 것처럼. 그렇지만 묽은 거는 존재할 수 있잖아요. 정말 막 이게 내가 지금 물을 갖다가 그냥 갖다 불에 들이붓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잉크를 쓰고 있는 건지 싶은 그런 애들이 가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맑고 밝다. 그러면 보통 묽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맑고 밝은 거. 그러니까 밝기만 한 거 말고 맑으면서 밝은 애들이 주로 묽습니다. 이거는 이제 흐름 얘기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제가 왜 맑고 밝은 거라고 했냐면 맑지 않은 밝은 애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회색기가 좀 섞이는 하얀 색기가 좀 들어가는 막 파스텔 톤이라든지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만년필에 들어가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 회색 계열은 조금 섞일 수 있거든요. 그런 애들 계열이 살짝 좀 이렇게 농도는 분명히 그러니까 밝은 색이어서 분명히 묽어 보이는데 흐름은 박한 그런 애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따 예시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 애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또 희뿌연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흐름이 박하지 않은 애들도 가끔 있어요. 그게 참 희한한 일이야. 그러니까 참 그게 애매한 문제예요. 흐름은 결국 그 잉크를 써봐야 그게 느껴진단 말이죠. 희한한 일이야. 어쨌든 농도하고 흐름은 100%막 정비례해서 묽으면 과다고 뭐 짙으면 박하다 이게 아닌 그런 얘기다. 자, 그럼 흐름 얘기로 다시 이제 결부지어서 농도 얘기 빼고 이제 이거 해봅시다. 자, 제가 과다하다, 적당하다, 박하다로 나눠놓고 밑에다가 펑펑이라든지 중간이라든지 안 좋다, 나쁘다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 요거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인다라고는 해놨지만 사실상 이 과다하고 박함도 개인 취향에 따라서 저는 이거 좋던데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그리고 그 각자 다 필요한 그 뭐랄까 그런 때가 있어요. 뭐냐면 만년필의 흐름이 또 중요하게 됩니다. 여기선 저는 지금 잉크의 흐름을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잉크의 흐름 말고 만년필의 흐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제가 그 퍼링크에서도 얘기를 그러니까 퍼링크 넣어도 되나요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 잉크 자체의 흐름도 있고 만년필 피드의 흐름도 있고 그래서 그 두 개가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콜라보레이션 이렇게 되는 건데 이 과다한 애들 같은 경우는 흐름이 나쁜 만년필하고 궁합이 좋아요. 흐름이 나쁘니까 얘 좋은 애를 넣어줘서 좀 상쇄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얘가 9고 얘가 1이면 더해서 5가 나오는 게 아니고 얘가 엄청 진짜 너무너무 박하다 싶으면 살짝 뭐 3이나 4 더 나쁘면 2까지도 나올 수 있는 느낌인 거고 이 박한 것을 그리고 또 1로 보고 흐름이 과다 펑펑이인 그런 만년필을 봤을 때 흐름이 정말 너무너무 막
넘쳐 흐르는 정도의 만년필이라면 아무리 얘가 박해도 합쳐서 5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 7, 8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말 얘가 너무 박해서 얘가 아무리 펑펑이어도 진짜 박하게 막 3, 2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어떤 수치가 나올 것이다 이거는 안 되지만, 어쨌든 확실한 건 펑펑이인 애한테 박한 걸 넣어주면 어느 정도 상쇄가 되고, 박한 애한테 펑펑이를 넣어주면 어느 정도 상쇄가 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잉크를 얘는 박하니까 안 사야지, 얘는 과다하니까 안 사야지, 이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만년필을 펑펑이인 걸 갖고 있다 그러면 박하대, 그럼 얘랑 궁합이 좋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얘랑 넣어서 써볼까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반대로 과다인 거는 내가 흐름이 박한 걸 갖고 있는데 얘를 그럼 촉촉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다 라고 하면서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만년필 말고도 그 디펜 쓸 때도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박한 잉크라고 하는데 내 필기 스타일에는 맞아서 편하게 쓸 수도 있는 거고, 분명히 사람들이 과다하고 펑펑이라고 했는데 이상하네, 나한테는 그냥 적당히 촉촉하고 예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완전히 얘가 나쁘다 쟤가 나쁘다 이렇게 되지는 않는, 늘 중간이 좋긴 좋아요. 근데 웬만하면 중간 거를, 그리고 솔직히 흐름이 과다인 만년필하고 흐름이 박한 만년필 있을 때 얘네가 들어가면 그냥 적당히 살짝 과하네 라고 느껴질 수는 있지만 쓸만은 한 거고, 살짝 박한 편이네 라고 느껴지긴 하지만 쓸 수 있는 거고, 사실 무조건 얘네를 넣어서 상쇄시킬 만치 막 그렇게 막 심각하다 그런 애가 아닌 이상은 적당한 거 쓰면 웬만하면 편해요. 그건 맞아. 뭐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런 거는 적당하다고 하더이다, 요런 거는 좀 펑펑이라고 하더이다, 요런 거는 좀 박하다고 하더이다 라는 정도의 그 평균치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어디까지나 이게 나하고 맞는가, 그거는 개인의 취향 따라서 스타일 따라서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막 이거는 나쁘고 이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받아들이셔야 될 문제입니다. 여기 안 좋다 나쁘다 해놓은 이유는 웬만한 사람들은 박한 잉크를 안 좋아해요. 과하게 막 펑펑 하는 애들은 보통 묽기도 하니까 이제 종이를 많이 타서 그것도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그 박한 거는 그리고 그 뭐랄까 헛발질이 좀 더 많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그리고 잉크가 좀 잘 안 나오니까 애가 좀 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B를 쓰고 있어도 B 같지 않은 굵기로 나오는, 약간 B라기보다는 F라든지 M 같은 굵기로 느껴지게 나오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건데, 나는 너무 굵은 만년필을 싫어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굵은 만년필이 생겼어, B라는. 근데 B를 쓰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 두꺼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만년필 펜촉을 다시 사야 하나, 아니면 F인 거를 새로 사거나 막 이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이 될 때 박한 만년필 잉크를 넣으면 조금 더 얇은 만년필 촉을 쓰는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아니면 내가 EF를 갖고 있는데 난 EF가 너무 얇은 것 같아, 생각보다 좀 더 굵었으면 좋겠어 할 때는 이런 펑펑이를 좀 더 넣어서 F 정도의 느낌을 내거나 하는 그런 식의 느낌으로 써볼 수 있는 거고, 추가 구매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겠죠?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뭐 개인한테 달린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제 만년필 그 상쇄시키는 역할로도 많이 쓰고 그렇게 쓰는데 근데 사실 저는 디펜을 좀 더 많이 쓰는 편이라 박한 편을 안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쪽이긴 해요. 자, 아무튼 그래서 흐름 얘기는 그 정도인 것 같고, 그러면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제가 먼저 적당한 애들인 계열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박한 거하고 과다인 걸 보여드려야 여러분이 비교가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적당한 계열인 것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는 게 그 브랜드는 무조건 적당합니다가 아니고, 그 브랜드 거에서도 색깔 따라서 또 갈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그 약간 회색 계열이나 막 이런 애들이 좀
박하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희뿌연 계열, 파스텔 톤 이런 애들, 톤 다운된 애들, 그런 애들이 조금 흐름이 안 좋은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같은 브랜드 잉크지만 어떤 애는 막 펑펑펑펑 느껴질 수 있는 거고, 색깔 따라서. 어떤 애는 막 흐름이 너무 안 좋은데 싶을 때가 있는 거고, 그거는 좀 있습니다. 색깔 따라서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유념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예, 흐름이 적당한 중간 편인 애들을 얘기를 하자면, 자, 세일러의 잉크가 보통 그렇고요. 그리고 디아민 잉크들이 보통 흐름이 중간도 좋다라고 하고, 그리고 파이로트 이로시즈쿠 같은 애들이 적당한 흐름을 갖고 있다라는 평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디아민도 그렇고 이로시즈쿠도 그렇고 세일러도 그렇고 색깔이 막 밝은 애들 같은 경우는 조금 묽으면서 조금 흐름이 과다한 경향으로 가는 경우도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지만 웬만한 색상 계열은 믿고 쓸 수 있는 정도의 흐름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애들이 바로 디아민, 이로시즈쿠, 그러니까 파이로트 이로시즈쿠, 그다음에 세일러 요런 애들입니다.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는 평을 받는, 늘 평탄하게 사람들의 호평을 받는 그런 애들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밝은 색깔인 이로시즈쿠부터 먼저 색깔을 칠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CP를 도와줄 도구는 바로 스테노인데요. 왜 스테노를 들고 왔느냐? 얘도 약간 중간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펜 펜촉 중에도 박한 애들이어도 잘 받아주는 애가 있고, 나는 잉크를 정말 많이 탄다굿! 이러면서 까다롭게 구는 로즈닉 같은 애들이 있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중간 정도로 박한 애들은 박하게 느껴질 수 있고, 또 펑펑이인 애들은 펑펑인 걸 느낄 수 있게 하고, 그런 립을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스테노로 들고 와봤습니다. 자, 요거 파이로트 이로시즈쿠 중림입니다. 중림. 종이는 포토지 110g짜리예요. 자, 이게 바르는 것보다도 글씨를 쓸 때 이게 느껴지니까. 자, 줌을 조금 해드릴까? 짜잔. 살짝 덜고. 자, 네, 이 정도 흐름이 좋다는 게 딱 느껴지죠. 글씨를 쓸 때 아무런 그 불편함이나 그런 게 느껴지지 않고 정말 스무스하게 내가 쓰는 대로 그대로 잘 따라와주는 그런 느낌. 그리고 포토지에서 이로시즈쿠가 번집니다. 네, 살짝 묽은 편이네요. 이게 이제 그 디아민 마제스틱 블루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다가 썼을 때 안 번졌었는데, 이로시즈쿠 중림 같은 경우는 살짝 얘가 밝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묽어요. 약간 색깔 계열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자, 그리고 세일러의 사계절 여름 도요우. 도요우인데 이제 사람들은 도유라고 보통 부르고요. 제 이름이랑 비슷해가지고 토유님 하다 보면 도유가 생각난다는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굉장히 어둡고 우중충한 느낌의, 저와 잘 맞는. 색 변화 너무 예쁘고. 이게 처음에는 약간 검정색인가 싶다가 약간 그 흑빛 또는 어스톤으로 이렇게 살짝 변하는 그런 색입니다. 말 그대로 토양색이에요. 토양색. 그런 느낌. 역시나 얘도 살짝 번지고 있네요. 이게 종이 자체가 그렇게 막 좀 만년필 잉크 중에 좀 짙은 애들까지는 좀 버티는데, 좀 그래가지고 느낌, 쓰는 느낌, 흐름을 봐주세요. 조금 내려봅시다. 밑으로 써야 되니까.
자, 이번에는 디아민의 옥스블러드. 요거는 빨간색 계열입니다. 피 색깔. 정말 피를 쓰는 것 같아. 기분 미묘해요, 이거 쓸 때마다. 디아민. 얘 별명이 믿고 쓰는입니다. 믿고 쓰는. 믿고 쓰는 디아민. 디아민 계열은 진짜로 실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밝고 맑은 애들 계열에 조금 흐름이 막 이렇게 쾅쾅 이렇게 막 퐁퐁퐁퐁 쏟아지는 그런 애들이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디아민의 아쿠아라군이라는 색깔도 그렇고 약간 그 민트 계열이나 그런 쪽이 조금 그렇습니다. 색깔에 따라서도 달라요. 네. 보이시겠지만 그 약간 얘가 좀 더 짙은 색이고 얘가 좀 더 그런데도 얘보다 얘가 더 번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좀 그 애매해요. 흐름은 비슷해도 농도는 얘가 좀 더 묽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거고, 그게 좀 막 갈립니다. 예. 자, 그러면 펑펑이 계열을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얘기해왔고 뭐 여러분들 이미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짜잔. 제이어빈 잉크죠. 제이어빈 잉크. 색은 정말 잘 뽑는데 문제는 참 묽어. 참 묽고 흐름이 참 과다해. 아, 그리고 그 제가 보여드린 요 세 가지 종류 잉크 있잖아요. 얘네 전부 만년필에 넣어도 되는 애들입니다. 제가 만년필에 넣어도 되는 잉크 중에서 흐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튼 그래서 제이어빈의 베르 엠피드라는 색상이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월계관 만들 때 쓰는 월계 수입 색깔 같은 경우가 아니라 그 색깔 계열 그 색깔이죠. 자, 이렇게 너무 예뻐. 제이어빈 만년필 잉크. 왜냐면 캘리그라피 잉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걸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흐름이 좋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느낌? 그런 느낌. 흐름이 엄청 좋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토모에 리버에다가 파란색 잉크 추천하는 영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보시면 같은 펜촉으로 글씨를 쓰고 있는데 제이어빈 추천할 때만 유독 글씨가 굵어져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서 흐름 콸콸 계열인 것도 발색을 해봤고, 자, 이제 흐름이 박한 애들. 사람 열받게 하는 애들이 나옵니다. 자, 역시나 이것도 제가 꽤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하나는 까렌다시 크로마틱스 잉크고요. 요거. 짠. 그리고 교토 시리즈. 교노 5토, 교노 2로 이런 애들. 그러니까 교토의 색깔, 교토의 소리. 걔네들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지만 정말 흐름을 용서할 수 없는 히소쿠를 들고 왔고요. 이거는 제가 그 한정이라고 그때 막 아쉬워했었는데 온고잉으로 바뀌었거든요. 히소쿠는 인기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게 약간 그 도자기에서 나오는 그 푸른 계열 그 색깔이어서 인기가 되게 많아요. 흐름이 용서가 될 정도로 정말 예쁜 색이에요, 여러분. 진짜 추천합니다. 어차피 흐름 나쁜 거 만년필에 넣어서 쓰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색 예쁜 거 씁시다. 그리고 크로마틱스 잉크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외관에 반해가지고 산 케이스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걸 꼭, 제가 진짜 극초기에 샀던 잉크거든요. 이거를 캘리그라피 지금 시작한 지 5년 넘었는데, 짜잔, 이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병이 너무 예뻐서 산 케이스예요. 이거는 짜잔, 이렇게 열면 이렇게 나오고요. 요 육각형 맞나? 육각형 모양 그 껍데기에 이런 병이 나오고, 그 육각형 병을 빼면 요렇게 병이 요 밑에 커팅이 사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사선으로. 그래서 요렇게 해놓고
보통 평상시에는 이렇게 하고 쓰다가 이게 이제 잉크가 너무 줄어들어서 만년필 밑에 거를 빨아들이기 힘들다 할 때 얘 받침대에다가 얘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하면 얘가 일자로 쓰잖아요. 그러면 요 밑에 같은 경우는 얘가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잉크가 여기 끝으로 모이는 거예요. 진짜 디자인 희한해. 되게 그러니까 뭔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이 잉크를 사고 흐름이 너무 박해서 처음에는 이걸 흐름이 박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왜냐면 초기에 샀으니까. 캘리그라피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개념이 얼마 없을 때 잉크의 흐름이 막 박한 건지 뭐 평평인지 중간인지 그런 그 개념이 없을 때 이걸 쓰고, 와 이거는 잉크 퀄리티에다 돈을 쓰지 않고 잉크 병 만드는 데다만 돈을 다 썼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비싼가 보다 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정말 사람 진짜 욕 나오게 하는, 정말 짜증나게 하는 그런 잉크였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숙달도 되고 제가 이제 경험도 쌓이고 하면서 그렇구나. 이거는 잉크가 쓰레기라기보다는 조금 호불호에서 불호가 많이 생기는 그런 계열이고 박하다라고 불리는 그런 애들이구나 라는 걸 인지 알았죠. 인지 알은 거지. 초기에는 진짜 몰랐고 굉장히 욕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크로마틱스 하면 쓰레기 잉크라고 부를 정도로 그 윈저 앤 뉴튼 드로잉 잉크급으로. 근데 사실 윈저 앤 뉴튼 드로잉은 아직도 그렇게 좋아하는 잉크는 아니에요. 색은 이쁜데 뭐 아무튼 예, 흐름 박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교토 시리즈 히소쿠. 이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까? 글씨를 쓸 때 느껴질까? 느껴지네요. 느껴지시죠? 네. 아이고, 히소쿠가 아니라 교토 시리즈라고 써야지. 교토 시리즈. 네, 이 홈페이지가 어디냐면 그 태그 스테이셔너리라고 있는데 그 홈페이지 가면 일본어로 막 이렇게 써 있고 뭐 주문할 수 있고 뭐 있고. 근데 사실 국내에 들여온 거 사는 게 편합니다. 가격은 좀 뻥튀기가 될 수 있을지언정 차라리 국내 들여온 거 사는 게 마음 편하다. 흐름이 나쁜 경우에, 그러니까 박하다고 해야 되지만 나쁘다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흐름이 나쁜 경우에 느껴지는 게 글씨 헛발질이 생기는 걸 느낄 수 있죠. 진짜 이거를 캘리그라피를 그 아무런 정보가 없던 초기에 일했으니까 제가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그리고 펜촉 같은 거잖아요. 아까 잘 쓰던 애들이 여기 와서 갑자기 안 써지잖아요. 에휴. 자, 다음은 까렌다시 크로마틱스. 색상은 마그네틱 블루입니다. 요것도 약간 힙부연 계열 살짝 그런 애들. 그러니까 색깔이 톤 다운되고 예쁜 애들이 주로 이렇게 약간 힙부연 계열 이런 애들이 흐름이 좀 안 좋아요. 회색 계열이나 막 이렇게 좀 힙부연 애들. 까렌다시. 그리고 이 흐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글씨가 흐트러져. 헛발질이 생기고 이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신경을 쓰다 보면 글씨가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크로마틱스. 그리고 내가 쓰는 대로 얘가 속도감이 잘 못 쫓아오니까 내가 원래 쓰던 글씨체하고 조금 다르게 느껴지게 써지는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흐름이 박한 잉크는 그렇게 크게 선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제가 늘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약간 색깔이 힙부연 계열이 흐름이 박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즘 인기가 도는 게 뭐다? 톤다운. 요런 색이 정말 예쁘고 눈에는 참 즐거운 색인데 문제는 흐름인 거죠. 그렇습니다. 흐름이 박한 거, 흐름이 좋은 거, 흐름이 펑펑인 거 이렇게 한번 직접 보여드려 봤는데 가까이서 조금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자, 이렇게 갖고 내려와 봤습니다. 번지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농도 얘기니까, 그리고 종이를 좋은 거 쓰면 번지는 게 줄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쳐두고 색깔을 보시기 바랍니다. 색깔이랑 자 여기 이렇게 색깔을 보라는 게 아니라 참 글씨를 봐야 되나? 이렇게
여기 히소쿠랑 크로마틱스 잉크 보시면 약간 희뿌여면서 색깔이 되게 예쁘잖아요, 얘네들. 이런 톤 다운 계열.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채도들이 좀 높은 계열이고 여기는 좀 약간 회색기가 조금 섞인 그런 느낌이잖아요. 채도가 살짝 빠진 그런 애들이 조금 박한 계열이 많습니다. 이게 같은 교토 시리즈에서도 그 우라하이로라고 되게 예쁜 풀색 같은 게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요. 까렌다시 크로마틱스에서도 제가 인피니트 그레이라는 걸 같이 샀는데 그것도 역시나 회색 계열이고 이름에 그레이 들어가 있잖아요. 굉장히 흐름이 박하면서 희뿌연 색깔이면서 색깔은 되게 예쁜.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흐름 얘기를 하면서 뭐 농도에 관한 얘기 같이 이제 어느 정도 관계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 제가 제이어비는 콸콸이고 그러니까 흐름이 조금 좀 흐름이 너무 좋은 애들이고 파이로트랑 세일러랑 디아민 요런 애들은 흐름이 적당하니까 믿고 쓰는 애들이다. 그리고 그렇지만 색깔 계열에서 너무 막 이렇게 좀 맑고 밝은 애들, 묽은 애들 계열이 조금 흐름이 과다로 갈 수 있다. 그 얘기는 했고. 그리고 흐름이 박한 애들 중에는 주로 이렇게 좀 희뿌연색 계열이 많다. 특히 교토 시리즈 같은 경우는 톤 다운된 그 색감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토 시리즈 자체가 좀 악명이 높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한정 이미 벌써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는 사쿠라 네즈미라고 해서 그 벚꽃 떨어져서 밑에 밟혀서 이렇게 좀 그런 보라색 계열 그런 색깔이 나왔었는데 그거는 조금 그나마 좀 색깔도 예쁘고 흐름도 좀 개선됐다라는 평이 있긴 있었는데 저는 색깔이 취향이 아니어가지고 안 샀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흐름 어쨌든 여기 있는 브랜드들은 다 만년필에 넣을 수 있는 애들이니까 흐름 구분하기 어렵다. 난 안 써보고 님이 추천한 거로 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파이로트, 세일러, 디아민 요런 계열을 추천드리고요. 펑펑이긴 하지만 제이어빈도 나쁘지 않아요. 색이 예쁘니까. 그리고 흐름이 박한 애들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색이 너무 예쁜 애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색이 예쁘면 헛발질을 어느 정도 용서할 수 있다. 그런 분들만 구매를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만년필 잉크에 대한 흐름 얘기를 해봤는데요. 좋은 정보였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뭔가 잉크에서 얘기해야 될 게 생각나면 그때는 또 돌아올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으로서는 3탄으로 마무리를 짓게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다음 주에 또 어떤 영상으로 찾아오게 될지 기대해 주시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 역시 잉크 발색은 즐거워. 너무 좋아. 색깔놀이.